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뭐 운동 얘기, 독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다 조명빨이에요. 네. 화장하고 조명 여기 지금 두 개 쫙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조명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예쁘세요. 네, 목소리는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인데요.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음향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광고 수입을 받고 있잖아요. 수입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이크를 장만한 거였어요. 마이크가 25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장만하고 보니까 이게 제 목소리를 실제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필터, 우리 왜 사진 셀카 찍을 때 필터 한번 하는 것처럼 제 실제 목소리보다 영상 속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마이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머리 이거 파마냐 고데냐 물어보시는데, 손님 이거는 파마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생머리예요. 그냥 이렇게 그 힘없는 촥 내려오는 머리고, 머리를 그냥 뭐 염색도 없고 커트도 없고 그냥 1년째 계속 캐나다에서 한 번도 미용실을 가지 않고 가끔 집에서 여기 끝에만 이렇게 한번 쳐주면서 계속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도 4월. 그때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비교해 보면요, 가장 큰 차이가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하고는 생머리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을 때 좀 왜 우리 나이 들면 이제 머리에 웨이브 없으면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길어서 축 처지니까 더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고데기가 제가 15년째 쓰고 있는 고데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네, 살짝 말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부시시하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끔 귀걸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신상 터는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귀걸이들은 뭐 귀걸이 어디서 사셨는지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정말 길에서 그냥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네, 여기 와서도 한 뭐 10불에 5세트 들어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사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네, 5달러인가? 뭐 그 정도 주고 그냥 네, 저렴한 거 그냥 사서 네, 끼고 끼다 잃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워낙 잘 잃어버려가지고요. 네, 그렇게 좋은 보석은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지냅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부가 좋아 보여요 하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운동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네, 저 피부 원래 엄청 안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요. 피부 컴플렉스가 심한데 네, 운동하니까 그래도 좀, 네, 순환이 잘 되는지 전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을 보고, 저 스스로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하면 잘해요. 애가 하면 잘한대요. 뭐 1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도 있었어요. 거의 전 학년 통틀어 하면 잘하는데 시작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말을 해야만, 엄마가 공부를 시작해라 라고 해야만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네,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근데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만 결국 몇 시부터 어떤 순서로 얼마나 공부할지도 내가 정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만이 자기 주도 학습은 아니지만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좀 해보나 싶었는데 네, 뭐 시작을 해야 하죠.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 알고 또 앉아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면 잘한다는 거죠. 뭐 약속한 양을 다 해내고. 그러니까 아직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동적인 성향,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왔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하게 만들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요, 이제 막 보기 시작한 분들이라도 지난 영상 복습을 다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겹잖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계속 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혹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영상을 시간 나실 때마다 운동하실 때 아니면 뭐 설거지 하실 때 하나씩 계속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늦게 구독을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급하게 복습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지금부터 밸런스를 맞추어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했던 말씀 중에서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아이가 스스로 시작을 하게 만드는 그 멘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계획은 어떻게 돼? 라고 그렇게 이제 슬쩍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라. 즉 아이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거를요, 네, 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오늘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 계획대로 잘 됐어? 라고 물어보면 참 좋은데 요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어리거나 습관이 더 안 잡힌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좀 아이가 왠지 오늘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날 있죠. 네, 이게 서로 이제 자식이고 엄마다 보니까 서로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뭐 약간 눈빛만 봐도 알고 아이의 몸 상태, 그리고 기분 상태, 그리고 뭐 지금 시간, 오늘 학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봤을 때 저 아이는 분명 지금 오늘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중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유난히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날, 그리고 여차하면 오늘 공부를 빼려고 지금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날 있죠. 뭐 특별히 뭔 일은 없는데 오늘 웬만하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해서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하루 이틀 엄마 재량 하에 공부 빼주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뺐다, 혹은 오늘은 진짜 특별히 정말 빼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애가 저렇게 하기 싫은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애를 책상에 앉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이를 이해하는 척 넘어가 줘야 될지, 아이가 스스로 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완전 밀당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저가 쓰는 방법은요, 굉장히 경쾌한 척을 해요. 먼저 아이의 그런 이렇게 약간 좀 가라앉는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알고 있지만 그냥 뭐 그냥 모르는 척, 좀 둔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경쾌한 척을 많이 하거든요. 저 그렇게 경쾌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가라앉기도 하고 좀 굉장히 많이 우울했었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한참 빠져들어서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애들을 책상에 앉히기 위해서 막 굉장히 되게 신나는 척, 발랄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쓰는 멘트가 이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 우리 오늘 몇 시부터 할까? 이렇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툭 던져요. 몇 시에 시작할까? 이게 몇 시에 너만 해가 아니고요, 다 같이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너가 결정해. 우리 다 공부할 건데, 엄마도 글 쓰고 일하고 너도 공부하고, 너도 네 공부할 건데,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생도 할 거고 아빠도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 몇 시부터 몇 시에 시작할까? 라고 시간을 한번 쳐주는 거죠. 언제 치냐면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혹은 학원 갔다 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늘어질 만큼 늘어진 다음에 물어보면 아이가 정말, 그때는 아이도 이제 궁지에 몰린 걸 알아요. 나는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다. 이제 10분 안에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돼서 하기 싫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묻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딜 갔다 왔으면 일단 간식을 먹고 좀 쉬잖아요. 한 30분 정도 쉴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시작할 때, 휴식을 시작할 때 미리 그거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즉 몇 시부터 시작할지를 미리 약속을 해놓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4시에 왔어요. 엄마 마음에 한 4시 반쯤 공부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시작해야지만 오늘 스케줄이 맞을 것 같아.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엄마들은 막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아유, 맛있는 거 먹고 쉬어야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우리 몇 시부터 시작할까? 오늘은?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제 양심에 묻는 거죠. 그래, 네가 1시간을 쉬어야 되겠니? 30분을 쉬어야 되겠니? 아이마다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휴식이 남아있고 그 후에 공부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휴식이 일단은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먹고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해놓으면요, 결정할 때 마음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이렇게 빈정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4시, 오늘 4시 40분? 5시?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내가 좀 쉬고 싶은 시간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때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본인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엄마가 또 4시 40분이라고 했으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편하게 그냥 완전 노터치 해두고요. 그 시간이 되면 엄마도 공부할 거를 막 챙겨가지고요, 또 되게 발랄한 척을 해요. 그래서 와, 시간 됐다, 우리 이제 시작하자, 막 이러면서 모르는 척, 아이의 하기 싫은 마음을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엄마부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막 끝까지 더 나는 죽어도 공부 안 해라고 하거나, 나는 계속 TV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아직 기본적인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고요. 내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좀 흔쾌히 이렇게 좀 발랄하게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하기 싫다 이러면서 하지만 TV를 끄고, 하지만 내 먹던 걸 좀 주섬주섬 치우고 자기도 공부를 챙긴다 라고 하면요, 많이 발전된 상태예요. 많이 습관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요. 할 때보다 안 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요.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지금 완성해야 될 원고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계약은 했죠. 며칠까지 원고는 넘기기로 했죠.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면서 막,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요, 안 하고 제가 이제 드라마 요즘 불시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시착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너무 하기 싫으니까 밀어놓고 불시착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보면서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시착 끝나고 이제는 내가 써야 되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스트레스도 없어요. 해야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공부할 때 보잖아요. 안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본인이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할게요. TV 보면서 이제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재미있어 보이죠? 실은 마음속에 공부 언제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상 공부를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막상 공부를 시작해서 잘하는 이유는 해야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제거된 상태고,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하고 났을 때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오늘 다 했다. 저도 그날 계획했던, 예상했던 글을 다 쓰고 나잖아요.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서 막 춤을 춰요. 아이들도 그래요. 사람이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샀을 때 행복이라고 느낄까요? 그건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목표했던 걸 성취, 이루어냈을 때 행복감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기가 정말 쉽대요. 저는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안 하고 막 버티고 있을 때는 굉장히 표정이, 쉬면서도 표정이 어둡고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난 이후가 가장 표정이 밝아요. 왜냐? 이제 아이들은 알거든요. 매일매일 일정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이이기 때문에 놀아야 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아는 아이들은요, 안 할 때 마음이 더 불편해요.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 오늘 몇 시부터 할까?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몇 시부터 할까? 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싫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싫은 마음을 누르면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미리 약간 마감을 정해놓으세요.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럼 오늘 몇 시까지 끝내버릴까?
라고 해서요. 뭔가 끝내버리는 그날그날의 약간 잔치 같은 느낌, 축제. 오늘 몇 시에 박살 낼까? 막 이런, 저희는 막 되게 다양한 표현을 써요. 몇 시까지 끝내버릴까? 우리 몇 시에 끝나고 만날까? 막 그러면서, 네,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날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미리 계획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연하게라도. 그러면, 4시에 만약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6시까지 다 끝내버리자. 라고 해서 딱 약속을 하고 6시에 끝나고 만나서 우리 뭐 사과 하나 깎아 먹자 이런 식으로. 너무 약한가요? 뭐 어쨌든 아니면 6시에 우리 오늘 고기 있다 고기. 예, 저희 애들은 고기에 제일 약하니까 6시에 끝나고 딱 만나면 우리 오늘 고기 먹는 거야. 쌈 싸서 이렇게 해서 그 끝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미리 딱 이렇게 던져 놓고 그 2시간만은 어떻게든 집중해서 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상 시작하면 잘하잖아요. 네, 습관이 돼 있으면 잘해요. 그럼 몇 시부터 시작할까? 몇 시에 할까? 라고 하고 몇 시에 마감할까? 우리 몇 시에 오늘 끝? 몇 시까지 끝내버릴까? 먼저 끝난 사람 놀아도 돼. 라고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그날 탁 그 느낌? 그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그 공부를 마치는 그 성취감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딱 하루 됐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는 3일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5일 다 성공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5일, 어렵고요. 4일이면 정말 잘한 거고요. 3일만 잡으셔도 돼요. 제가 절반 이상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공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 날이 절반 이상만 된다. 그러면 그 주는 완전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플래너에다가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하는 것,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다. 참, 시작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네, 그런 느낌. 그랬을 때 정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네, 자기 주도 학습의 맛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초등학교 때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중학교 때 알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맛을 본 친구들이 하나씩 네, 자기 스스로 엄마 내가 이렇게 계획 짜봤는데 라고 하면서 그거를 네,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엄마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별로 힘든 거 아니죠. 그쵸? 엄마가 똑똑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학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네, 자기주도 학습에서 엄마의 역할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